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혹시 자연은 스스로 형한다? 스스로 형한다. 요 개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예로 사계는 인간이 뭐라고 하든 계속 순환하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죠. 근데 순환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형 변화가 발생해요. 항상 동일한 물형이 아니죠. 그 표현을 달리하면 자연은 스스로 형해서 물형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사주팔자에서는 우리가 인사신 사명이요, 축술미 사명이요, 그쵸? 요런 사명을 통해서 어떤 물질, 육체, 심리 이런 것들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로 인목 스스로가, 사화 스스로가, 신금 스스로가 형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인간은 상대적이다, 스스로 형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자발적 의지가 없다. 누구의 의지 따른다? 지구, 자연, 우주, 신, 이런 상부 조직의 의지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니 인목은 스스로 형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신금은 스스로 형해? 뭐 자수는 스스로 형해? 그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이 스스로 형하는 이 이유, 원인을 이해하면 사주 구조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월지, 공간 환경을 이해하는데 격국에서는 무슨 격이네 무슨 격이네 뭐 이런 것만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지에서 시간, 공간의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야 이 사람이 발전할 사람인지 퇴보할 사람인지, 예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월에는 무엇이 있어야 발전한다? 정신을 집어넣어서 간목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지의 공간 환경을 이해해야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책 월지 시공론이라는 책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은 매 각각의 월지가 스스로 형한다는 이치를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자수부터 해 볼게요. 자수에는 임수가 개수로 변합니다. 응축 에너지가 발산 에너지로 형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이 스스로 형하는 방식입니다. 묘목은 갑에서 을로 변합니다. 즉 수직 상하 운동이 좌우 확산 운동으로 펼치는 방식으로 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해요? 겨울에서 봄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수도 발산 에너지를 주어야만 점점 봄을 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결국은 을목에게 발산 에너지를 제공하고 좌우 확산해서 어디로? 여름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스스로 형하는 방식이에요. 오화는 병에서 정으로, 즉 분산 에너지에서 수렴 에너지로. 왜? 열매 맺어서 가을에 수확하려고. 그리고 경금에서 신금으로.
점점 딱딱해지던 경금이 최대로 딱딱해져서 낙하하려고. 그래서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 형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묘오유는 양에서 음으로의 전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어떻게 형하냐면, 자, 이거는 자수죠. 신금은 개수입니다. 유금입니다. 그래서 축토에서는 지장간 내부에서 유자파가 발생합니다. 유자파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 딱딱했던 시종자가 자수에 폭발되면서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지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공급해야 되죠? 금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골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금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자, 진토에서는 을이 묘목이고 개는 자수죠. 여기서는 자묘형이 일어납니다. 자묘형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물형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묘형이니까 뭐가 부족하다? 당연히 자수에 수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올에는 수기를 보충해라. 수기 보충. 그런데 진토는 물텀벙이야.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물텀벙이야 헛소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진올에는 자묘형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 형에서 자수라는 수기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왜 제거하느냐? 사오미 꽃과 열매를 맺으려고. 왜? 수기가 계속 설치되면 어떻게 된다? 꽃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진올에는 어떻게 한다? 자묘형한다. 자연에서는. 자, 또 미월에서는 이게 오화죠. 이게 묘목입니다. 묘오파가 이루어집니다. 즉 좌우로 확산하는 묘목을 파시켜서 수렴하겠다. 왜?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완성한. 만약 묘목이 계속 좌우 확산 설치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을로 갈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미월의 문제는 결국은 을목의 생기가 답답해지고 상하는 거죠. 그럼 미토를 살리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을목을 공급한다. 진월에는 개수를 공급한다. 축월에는 신금을 공급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로는 쉽겠네? 수로는 신금은 유금이죠? 정화는 오화죠? 오유파한다. 그래서 뭘 제거한다? 오화를 제거한다. 열기를 제거한다. 왜 열기를 제거한다? 그래야 해자축에서 이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만약 이 열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가을에 머물러서 겨울로 응축할 수가 없다. 즉 겨울은 열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열기를 제거해야 가을로 간다 이거죠. 고로 자연은 수롤의 오유파라는 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물형을 결정한다. 그러면 올지 시공에서 수롤에는 뭘 필요로 한다? 정화, 화기를 필요한다. 아주 명확하죠. 지금 무슨 설명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자연이 스스로 형하는 이치를 이해하면 아하, 진올에는 개수가 수기가 필요해. 미월에는 목기가 필요해. 수월에는 화기가 필요해. 축월에는 금기가 필요해. 근데 지금 축월에는 금기가 필요해. 자월에 축월에 금기가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추워 죽겠는데 금생수하면 더 추워지잖아. 이거는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월지 환경,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야기 끝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인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병화가 있죠. 병화는 사화입니다. 그리고 간목은 임목입니다. 고로 여기에서는 인사형이 발생하죠. 그죠? 인사형이 발생한다는 뜻은 임목이라는 생기가 상하는 거예요. 그럼 뭘 공급해야 되지? 수목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노래는 이거를 임갑병 삼자조합이라고 하죠. 이미 병화가 나왔기 때문에 간목의 병화를 생하는 과정에 지치지 않도록 임수 혹은 간목 이런 걸 보충하는 거예요. 사월을 보면 여기에 신금이 있고 병화가 사화죠. 여기는 사신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점점 무기력해진다? 사화라는 분산 에너지가 신금에게 빛을 공급하느라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사화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화기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개수로 약하게 보충해주면 발산 분산으로의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4월의 월지시공에는 개수 이런 게 개수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기력하게 이렇게 실제로는 화기가 필요한 거죠. 신월에는 여기 해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신해천이라고 그러죠. 즉 신금이 해수를 생하느라고 너덜거린다. 그럼 여기 뭘 공급하라고? 신월에는 화기를 공급해서 금기를 공급해서 금기를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어줘야 임수에 풀어줘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병경임 삼자조합이래요. 기술사업, 성악, 교육, 검경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수는 인과 해입니다. 해인으로 합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해수가 임목에 수기가 계속 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기를 공급해. 그리고 더더욱 여기에 금기를 신금을 보충해야 간목이 계속 나오도록 도와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설명하는 조건은 자연은 스스로 각 달에 형하여 물형을 결정하는데 지금 설명했던 이치를 이해하면 각 월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진올해는 물텀벙이가 아니라 삐짝 말라가기 때문에 수기를 공급해야 하는 시공간이고 수론에는 정화가 있어도 이 점점 수기가 화기가 여기 사라져가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화기를 공급해야 좋다는 거고 그리하여 월지시공에서 수론은 화기를 원하고 진월은 수기를 원한다는 근본 이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또 좀 더 확장해서 또 살펴보자고요.